어딜 도망가? 이 사진으로 먼저 좀 보실게요. 경향신문이 MBC 화면에 캡처한 사진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어제 MBC가 단독으로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하는 그 출국 티켓까지 내고 비행기 탑승하는 그 장면까지 포착을 해서 뉴스 데스크에 보도를 해서 MBC 영상을 많이 캡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다른 언론사들이 보시면요. KE407편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하는 항공기고요. KE407편 이종섭 전 장관이 이렇게 표를 내고 이제 탑승하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이 KE407편 잘 도착했을까? 대한항공 홈페이지 검색해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 잘 도착했네요. 브리즈번이 현재 우리 시간보다 1시간이 빨라서 도착 시간이 6시 20분 이게 현지 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30분 전쯤이겠죠. 7시 27분쯤에 예정대로라면 도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브리즈번에서 이제 호주 대사관이 있는 호주의 수도 캔버라까지 아마 국내선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브리즈번까지 가는 항공기에는 국내 기자들도 몇 명이 탑승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오전 중에 뭐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이종섭 전 장관이 도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0분 전쯤에요. 어제 공항에서 참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피의자 이종섭 어딜 도망가라 그래서 해병대 전후에 소속 예비역들이 이 전 장관의 출국을 규탄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역시 이제 한겨레도 MBC 보도 사진을 썼는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근데 어제 당연히 이제 이 전 장관이 출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카메라를 다 보냈어요, 공항에. 그런데 보통 이제 한 3시간 전쯤부터 이른바 뻗치기, 포토라인을 세워서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러면 뭐 이 전 장관이 뭐 한마디를 하고 들어가거나 뭐 논란이 있지만 열심히 뭐 또 외교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거나 뭐 공수처 수사에도 현지에 부임하겠지만 충실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발언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고 알고 보니까 취재진들이 CIQ라고 하죠. 그 이제 세관교역의 바깥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을 테니까 입국장에 바깥에 진을 치고 있을 테니까 그 면세구역으로 이미 일찌감치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카메라를 피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뭐 출국을 좀 일찍 해서 여유 있게 좀 출국하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내심은 모르지만 취재진들이 또 현장에 있던 뭐 정치인들이 분석하기로는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서 빨리 입국장 안으로 세관 면세구역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바깥에서 이렇게 뭐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역시 이 사람들도 이종섭 전 장관을 만날 수 없었고요. 심지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조를 짜서 입국장 들어가는 문 몇 개를 지키고 있었는데 역시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훨씬 빨리 이 전 장관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디 이제 다른 루트로 갔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그건 이제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요. 일찌감치 아마 세관구역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일찌감치 들어간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만약에 이 전 장관 측 인사였다면 또는 뭐 이제 이런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차라리 이렇게 몰래 도망가듯 야반 도주하듯 또 그 비판을 받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좀 카메라 앞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논란 속에 임명됐다는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도 공수처의 조사 뭐 성실히 임하겠고 또 그에 못지않게 뭐 국방 협력 또 방산 파트너로서 호주가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열심히 외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차라리 그냥 좀 더 잡음이 덜했을 텐데 오히려 잡음을 좀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마스크 쓰고 몰래 들어간 듯한 그런 인상을 주니까요. 뭔가 좀 정무적으로도 참 뭔가 좀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뭐 도망자 떳떳하지 못하니 도망간 거지 나라꼴 개판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임용이다 등등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도망자 같은 인상을 제가 주말에 그러니까 어떻게 출국할까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최악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국했습니다. 차라리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에게 좀 소신껏 발언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잡음이 있는 건 현실이니까요. 이거 없는 잡음이 없는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용선을 구할 건 구하고 하고 갔어야죠. 이게 뭡니까? 또 이에 앞서서 이제 앞서 진보 성향의 교민단체죠. 시드니 촛불 행동 회원 50여 명이 9일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9일 오후에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임대사는 호주에 올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입 여부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의 이 피의자 도피 지시 때문에 멀쩡하게 외교 업무 수행 잘하고 있던 김완중 대사는 불과 13개월 만에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한 목사님인데 음성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시드니에서. 그리고 멜번에서도 촛불 행동 멜번 회원 일동이라고 해서 지난 8일에 이렇게 호주 대사 임명 반대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즉각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빠르고 공정하게 진행해서 이 전 장관의 피의 사실을 확정하라라고 홍수에도 목소리를 낸 이런 교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방금 보신 그 영상에서 뭐 좀 눈에 띄었던 건 많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건 요겁니다. 그 시민들의 피켓 중에 하나가 이종섭 씨 호주는 1868년 이후로 죄수 수송 안 받습니다 하면서 go back home이라고 했는데요. 이 호주 역사를 짚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1788년에 처음에 이주가 시작됐는데 이주민 뭐 7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영국에서 유죄가 된 판결받은 죄인이었고요. 또는 뭐 빈민들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 있죠. 그래서 1788년 1월 며칠인데 그날을 이제 호주 건국 기념일로 호주는 삼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영국에서 수송이 이루어져서 아마 1868년에 마지막 수송이었죠. 그리고 나서 없었는데 이제 뭐 풍자적으로 역사를 풍자한 거죠. 역사를 빗대서 이종섭 씨 호주는 1868년 이후로 죄수송 안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의 부임에 반대하는 피켓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참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이라고 꼽히는 요 과정을 좀 짚어볼게요. 3월 4일부터 어제 출국까지 이렇게 긴박하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외교부 발로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이 신청을 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6일 날 출국 금지 상태가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일 날 이 전 장관이 피해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도 요식행위다. 출국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명분 쌓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 또 이 조사 자체도 하급자들 이 전 장관의 하급자에 대한 조사도 안 끝났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안 끝났는데 지금 가서 뭐 하겠냐. 제대로 뭐 조사를 받았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 날 법무부가 출국 금지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결국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한 거는 이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거라는 게 이제 형식상 절차상 그렇죠. 이 법무부 홈페이지 보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뭐 출국금지 풀어달라는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위원회가 열려서 해제를 하는 또는 뭐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 소속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설명을 보면 출국 금지나 어떤 연장이 된 그런 사람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다 심의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출국 금지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사설로 좀 볼게요. 기어이 이종섭 해외 빼돌린 윤석열 정부 재발전이나라고 제목을 다룬 이 사설인데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발뺌하는데 그 말도 전혀 안 믿기지만 알고 난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지 않았는가? 출국 금지와 1차 인사 검증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법무부는 또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출금이 해제된 전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7년 연구 자료의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출국 금지 이의 신청 건수가 총 236건이었는데 이 중에 229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이 97%였다라고 한겨레가 연구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출금 해제가 된 것도 참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의 주요국의 대사로 이렇게 부임하는 게 또 드문 일이니까 뭐 부임 대사 그러네요. 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출국 금지가 된 것 자체가 참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 전례 없는 퍼센테이지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뭐 참 우픈 현실인데 아무튼 97%는 기각이 됐었다. 2016년에 물론 좀 세월은 지났습니다만 2016년 출금 이의 신청 건수 236건 중에 229건이 기각이 됐다. 그리고 또 어제 출국 참 도망치듯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전임 호주 대사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으로 이제 보낼 때 신임장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신임장을 갖고 해외에 가서 그 해외 국가 수반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내는 거죠. 그 종이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례로는 사본을 먼저 들고 가서 그 부임지 나라의 수반에게 사본을 먼저 제출하고 일단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이번 이종섭 전 장관도 그렇게 이제 사본을 들고 갔어요. 사본 들고 가서 일단은 뭐 제한적이나마 일을 하고 나중에 뭐 원본을 받아서 이제 그 해당 국가 수반에게 제출해서 일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전임 사례에 따르면 2022년 12월 26일에 전임 이제 김완중 주 호주 대사 신임장 수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김완중 대사는 이제 호주로 가서 이제 제출해서 호주 수반에게 제출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요런 신임장 수여 형식 없이 절차 없이 일단은 사본 들고 갔다. 이것도 조금 뭐 고개를 갸우뚱거리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의 일정이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몰아서 신임장 수여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각 나라로 파견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잡는다면 먼저 사본을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이례적이긴 하다. 아무튼 신임장이라는 거 이제 파견국 국가 원수가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인데 그걸 사본을 들고 갔다. 가장 황당한 건 이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오기 전까지 호주 대사 이분이 이제 김완중 이분이 이제 외무고시를 통과한 그러니까 정통 외교관입니다. 멀쩡하게 업무를 잘하고 있던 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2월에 신임장 이렇게 받고 2023년 1월에 공식 부임을 해서 이제 한 1년 한 3개월 됐나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군인 출신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니까 이분은 1년 반도 못 채우고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일종의. 이 관련해서도 교민들이 목소리를 낸 게 있습니다. 짧게 들어보시죠.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의 이 피의자 도피 지시 때문에 멀쩡하게 외교 업무 수행 잘하고 있던 김완중 대사는 불과 13개월 만에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네. 멀쩡하게 신입장 잘 받고 부임해서 일하던 김완중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 이제 전임이 되겠죠. 이분은
뭐 언젠가.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전임자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고 한국에서 인수인계하고 신임 대사가 이제 가고 뭐 이런 절차가 통상적인데 이런 절차와도 빗대어 보면 아무튼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통상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다른 아주 급한 출국이다. 뭔가 관례와는 다른 미스테리가 많은 그런 출국이다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만의 시각은 아니고요. 동아일보가 또 오늘 사설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종섭 대사 임명, 약식 조사, 출금 해제, 전격 출국 이걸 미스테리라고 꼽았습니다. 미스터리라고 아예 제목에 달아놨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전 장관을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고 속전속결로 출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이전 장관이 최상병 사고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오래전부터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전 장관을 대사에 앉힌 것부터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5일에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해달라면 이의 신청을 했고요. 공수처가 그 이틀 뒤에 이전 장관을 불러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했다. 아예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 조사를 약식 조사라고 규명을 했네요. 약식 조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설 이렇게 끝납니다. 호주 대사 임명부터 약식 조사, 출금 해제, 전격 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된 거예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별개로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하기까지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위법한 행동을 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뭔가 새로운 하나의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되어버린 거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또 보겠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강행 이 난맥의 총책 밝혀야 라고 했고요. 경향신문은 범죄 혐의를 받는 대사가 이렇게 야반도주하듯 부임하는 것 자체가 국격 추락이요 외교적 망신이다.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챙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미 이제 출국을 한들 이제 도착을 했겠죠. 이제 했죠. 이제 캔버라로 이제 갑니다.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사 임명 출국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사건으로 비화했다. 라고 하면서 규명해야 될 게 또 생긴 겁니다. 뭐냐? 법무부가 이 대사 출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또 고발 들어갑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럼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는 국민들은 또 갑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권력형 사건으로 키우는 것은 윤 대통령이다. 진실 규명을 덮으려고 할수록 의혹 파장이 더 커진다는 걸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라고 이 경향신문 사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급하게 이렇게 출국해서 이제 부임하겠죠. 캔버라. 그럼 캔버라 대사관 앞에 이제 앞서 제가 봤던 그 교민 단체에서도 캔버라 가서 대사관 앞에서도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아직은 호주 언론은 조용한데요. 호주 현지 언론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 나름 이제 선진국의 하나인 한국에서 대사가 왔는데 뭐 이렇게 잡음이 많냐? 그리고 호주 대사 교민 행사도 하고요. 현지 K-팝, K 문화를 알리는 여러 행사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반대 집회 열리고 잡음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뭔 망신입니까? 제대로 외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지에서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